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유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용전동 번개주먹. 주먹님 안녕하세요. 네. 한때 좀 쓰셨다고. 네, 지금도 아마 가면은 그쪽에서는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아, 용전동 용전동에- 가시면 대전 용전동이라고 가시면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충분히 입증 가능한. 제가 그래서 공식 전적을 알아보니까 영전, 영승, 영패던데요. 진정한 고수는 덤비지 않아요. 내가 덤비지 않아. 내가 실전을 하고 싶어도 덤벼야만 실전이 있는 거지. 전설이었지만 실전은 없다. 안 덤비니까요. 안 덤비니까. 자, 오늘 번개 주먹님을 모시고 얘기할 주제는 코인이나 주식으로 잃은 돈 과연 파산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안 갚아도 되냐?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네. 요거 많아요. 일단 변호사님, 네. 회생 파산,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많이 들어봤는데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개인 회생은 뭐냐면 어떤 재정적 어려움으로 해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인데 돈을 벌어서 갚겠다. 이런 경우가 개인 회생이에요. 갚긴 갚겠다. 내가 돈을 일정하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해서 갚겠다. 그다음에 파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무권을 변제받도록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조금 감해주는 거. 파산은 빚을 말 그대로 면해주는 거고, 그렇죠. 회생은 조금 줄이더라도 갚겠다는 거고. 갚겠다라는 것이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산 같은 경우에는 면책을 해주는데 대신에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파산을 받고 예를 들면은 내가 다시 회사를 들어가요. 그럼 나는 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 채무자가 돈도 안 갚았는데 네. 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뭐 똑같은 경제 생활을 한다. 네. 이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뭐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냥 억울하라고. 회생이나 이런 번개 주먹님의 말씀치고는 조금 약한데요. 이게 회생이나 파산 제도는 어떤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파산 같은 경우에 공직자가 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면 그 자격 정지 사유가 되던가요? 아마 자격 박탈이 자격 박탈이 될 거예요. 파산자는 자격이 박탈이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는. 맞아요. 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변리사, 의사는요?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는 그래서 개인 파산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산해도 의료회의 할 수 있다. 의료 자격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의사 자격증하고는 거기 이왕 빠져 있더라고요. 따실 거 의사세요. 후회하고 있죠. 그리고 회사 취업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들어갔는데 퇴사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같은 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신용카드 안 되지 않을까? 안 되죠. 예, 개인 파산 같은 경우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안 알고 돼요. 있습니다. 금융거래. 파산 조차 딱딱 받으면은 나 일단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회사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도 받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신용정보원이라는 데 있어서 파산되고 나서 5년간인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변제를 하고 나중에 면책이 되고 나면 즉시 이제 삭제가 되는데 그런 사실들이 그게 5년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좀 어렵죠. 그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네.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 채권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안 갚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또 네, 법원을 통해서.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에 이 주식이나 코인 가격들이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면은 그냥 나는 면책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질러 네. 벌면 내 거고 네. 안 벌면 그냥 파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네.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러한 지침을 하나 했어요.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 될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샀어요. 1,000만 원어치. 근데 이게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100만 원이 돼버렸어. 네. 그러면 예전에는 이 1,000만 원을 갚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어진 가치 100만 원만 갚으면 되도록 산정 금액을 산정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이게 약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아니 어려운 말을 따면은 쓰는 자기 건데 잃으면 그래서 면책해줍니까? 서울회생법원 얘기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든 A는 1,000만 원인데 뭐 수십억도 있을 수 있고 수억도 있을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빚을 좀 감해줘서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손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반대로 네. 채권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거 90%가 날아가면 금융기관이다. 네, 그럼 네. 모르겠는데 막 개인 간 사인 간의 문제라면은 투자한 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가치를 산정 금액으로 한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서의 그런 문제는 아마 우려했던 것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거죠. 금융기관에서 돈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망했어요. 네. 근데 망했는데 그러면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망한 돈을 망한 돈만큼 남은 금액만큼을 남은 거 주는 끝이네요. 네. 그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비판할 점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포기해버린 상황이 와버리면 오히려 그 채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채무 탕감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더 부수적인 어떤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일리는 있다라고 또 어느 정도 네, 네. 뭐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는 좀 비판은 있다라는 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번개주님이 잘하지 않으십니까? 이 선생님. 코인이나 주식으로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에 그 화려한 이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쵸? 예. 단타도 많이 쳐봤고 아유 알고 있죠. 예. 잘했습니다. 뭐라고요? 잘했었습니다. 했었죠. 네, 예. 잘했었고 뭐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죠. 뭐 상따 상따. 그 진짜 단타의 꽃이라고 하는 상따. 꽃이 아니고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뭘 꽃이에요? 상한가 신종목값 따라가겠다는 건데. 그 슈카님이 저 네. 방송에서도 한번 같이 얘기한 투자.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1,700 갔을 때. 안 좋은 롱을- 사례에 등장하셨죠? 네, 안 롱을 좋은 친 게 사례. 아니라 숏을 때려가지고. 저 바닥에서 슛 때리고 저는 저 위에서 롱 잡은 분이 여기 계시면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네, 방송에서 맞아요.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 네. 슈카 그 월드에서도 말씀하시던데 네. 1,700에서 올라갈 건 알았어요. 언젠간 반드시 이런 말 하면서 숏을 때리시더라고요. 나도 아니, 올라갈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매도야. 몰라서. 그 이후로 또 주식을 또 안 하셔서 그래도 다행으로. 물려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은 너무나 아니 이게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작년 1월부터 이게 뭐 그냥 안 보고 보면은 마음이 이게 일상생활 하기 힘들게 되니까 이제 안 보고 그냥 본업에 열중하자. 네. 근데 만약에 나는 파산인데 배우자는 돈이 있어요. 배우자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많아. 상관없습니다. 전혀 우리나라는 상관없다는 게 파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없죠. 명의자 기준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근데 부부간에는 명의 같은 것도 충분히 뭐 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별개니까. 악용된 소지가 많죠. 완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보통 자기가 망하거나 개인 파산 신청한 다음에 실제 자기가 다 뭐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명의자는 또 배우자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 상당히 그 사업도 망하면은 재산은 또 내 이름으로 하고 이번엔 와이프가 파산을 하고 그렇게는 그 다음에 애 이름으로 A 이름까지 미성년자는 좀 안 될 것 아이고 같고 성년이면 되죠. 18살 이름으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자 기준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효재형이 돈 안 갚아. 근데 효재형 형수님한테 아파트 명의가 있어. 있어요. 그런 경우 여기다 가압류할 수 그렇지. 없어요. 이거 집행을 많이 할 수-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부부 간이라도 별개. 안 돼요. 이게. 근데 네. 부인이나 아니면 남편한테 증여한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네. 그런 재산이었는데. 경우는 이제 또 구제 방법이 있죠. 채권자 취소 소송이 사행위 사행위 취소 취소 소송이라 해서 네. 이게 내 빚을 안 갚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넘겼다. 네. 그러면 이 재산을 원래 있던 대로 취소시키는 돌려놔라라고 거죠, 취소. 해서 그게 증여한 조금 것을- 시간이 지나도 가능합니까? 제척 기간이 있죠. 5년.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 해서 5년 네, 내로 1년 하면은 내지 1년 얘가 재산을 또는 빼돌렸을 5년. 때도 예, 예, 내가 예.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와이프 되는 분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더라도 그 가능하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그 가액을 이제 근데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 범죄가 네. 형량이 좀 낮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개인의 형량은 나오더라도 네. 그 재산을 몰수하는 집행행위가 네. 좀 약하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슈카님이 생각했을 때는 몇 년 정도 받으면 중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생! 애들 떼먹은 놈인데 뭘 몇년 갚을 때까지 나와야지! 내 돈을 안 갚은 사람이 법원에서 몇 년 정도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버는 돈은 앞으로 다 내 그 통장으로 그렇죠. 한 80% 근데 들어오게 돈이 없어 상대방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벌 때까지 장난해요 지금? 개인 형량은 그래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환수잖아요. 네.
개인이 개인한테 사기를 맞아서 띵겨 먹히거나 요즘 표현으로 네. 그랬을 때는 환수나 회수가 거의 어렵다. 힘들어요. 대다수는 환수가 안 돼요. 사기 범행 같은 경우에 환수는 안 되고 사기들은 자기 명의로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단은 고소하시고 판결문 받아 놓으셔라. 이게 그 사람이 언제 또 재산이 생길지 모른다. 판결문이 10년짜리 어찌 보면 채권이잖아요. 이제 추심 기간, 적법한 추심 업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기 아니 때문에 그런데 꼭 절차는 밟으시고 그 회수나 환수 아니면 추심이라고 표현하는 그 네. 뭐 판결문 네. 이거를 내가 집행해야 됩니까? 비용을 좀 들여서 대행하는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사기 쳤는데 네가 알아서 회수해 와라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있죠.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적 구제라 그래서 내가 가서 예를 들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건 안 돼요. 이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안 되는데 판결을 받았으면은 내가 제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가서 집행하고 그러는 거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다 찾아. 아니 그 집행도 본인이 가서 판결문 아니, 그러니까 들고 가서 물론 집행하면 그건 안 안 되죠. 되겠지만 예. 내가 하나하나 이걸 해야 된다는 대리인을 거잖아요. 선임해서 그렇죠.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해서 이제 재산도 다 찾아야 되고 뭐 그런 혹시 부분. 변호사 그런 거 해줍니까? 하는 집행- 변호사도 있어요. 집행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보통 사기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산을 내 명의로 해놓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다 돌려놓고 아니면 현금화 시켜놓고 사기도 치지만 걸렸을 때 집행을 안 당하도록 또 그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근데 하여튼 뭐 저는 드리고 싶은 건 좀 전문 업체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개인이 하기엔 너무 힘들다. 추심은 본인 사무실에 계시거나 쪽 전문 뭐 있으시거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자, 예, 오늘 이 이슈 지금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번개 주먹님은 아까 변호사 자격증이 이게 파산하면은 아유, 종지잖아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10년 되고 뭘 자꾸 변호사는 혹시 그 연령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어요? 네, 그럼 없어요. 80세 된 할아버지가 우리 피고인은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이제 법정에서 뵌 적은 없는데 그래도 70 넘어서도 법정 출석하시는 변호사님 계세요. 계시다. 많으세요. 요즘은 다 아까 몸 관리만 잘하면 번개 주먹님은 그 백세까지 하실 것도 같아요. 지금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명감을 지금. 갖고 하는. 사명감을 가상화폐나 주식을 질렀을 때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알아봤는데요. 벌면 내 거, 잃으면 남의 거. 이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우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맞는 것 같다고 무리해서 우리가 흔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몰빵을 지르면은 요즘 보시죠 얼마나 어려움이 올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반대로 요즘 너무 어렵다고 침울해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은 다시 올 거라는 믿음으로 항상 정도를 지키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습관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번개주먹님과 그리고 설 변호사님과 함께 이슈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슈